반갑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연휴가 길어가지고, 우와, 그랬죠. 자, 지난주에는 대선 휴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가 통째로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6월 이제 초순이 넘어갔습니다. 6월 이제 중반부 들어가게 되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번 주에는 CPI 지표 발표도 있고요.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니문 랠리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또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느냐, 여기에 되게 주목을 좀 많이 했었는데, 뉴욕 증시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다우지수 1%, 나스닥도 1.2%, S&P 500도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위기 좋게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갭 상승 일어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움직인 거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출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게 되고 좋은 재료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만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승적으로 아예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기이 만약에 상방으로 열려버리게 되면은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 이쪽으로 매수가 더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살짝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난주에 종목 진단 올려드린 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얘네들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뭐냐면 볼까요? 뉴욕 증시 5월 CPI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하라고는 하는데 파월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안 해. 트럼프 아주 애먹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봅시다. 5월 소비자 물가지표 CPI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CPI 지표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올랐을 것이다. 이게 기존에 보시면은 2.4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높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6월달 이제 다음 주 18일 날 FOMC가 하는데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점도표 발표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한다면 연말에 한 번 아니면은 잘해야 두 번이겠죠. 그래서 야,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금리 인하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물가도 올라갔죠. 근데 고용도 괜찮아졌어요. 신규 고용, 농업을 제외하고요. 비농업 부분에서의 신규 고용이 지난달보다 무려 1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는 13만 명 정도였는데 고용 잘 돼. 물가 올랐어. 굳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도표 발표에 주목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포지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판단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길길이 날뛸 수 있는 상태 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9일날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영국은 우리보다 한 13시간 정도 더 늦다고 봐야 되나요? 빠르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아침쯤 될 것 같은데, 그죠? 영국도 아침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10일 정도의 요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협상 내용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보시고요. 자, 볼까요? 신성통상이 1년 만에 또 공개 매수 상장 폐지하겠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상장 기업들이 좀 골치가 아플 수가 있어요.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LIC 그냥 상장 폐지해버리자. 신성통상이 주당
4,100원에 공개 매수할 예정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보면은 3,000원인데 4,000원이면은 30%나 주가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거는 네,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상한가를 가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할 겁니다. 왜냐면 네. 3,000원짜리가 상한가 가면 얼마예요? 30% 올라가면 3,900원. 4,000원이 좀 안 되죠? 근데 4,100원의 매수 예정이니까 여전히 물량이 단 1%라도, 네, 단 1%라도 더 먹을 수 있다라면 얘네들은 매수를 더 하려고 달려들겠죠. 공개 매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딱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공개 매수에 응하더라도 양도세를 안 냅니다. 네, 근데 개인들은 내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개 매수 가격 근처에서 그냥 장중에 팔아버리는 게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단 1%라도 먹으려고 나가는 이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팔아먹는 부분들을 다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200억 넣는데 1%야. 그럼 2억입니다. 네, 2천억 매수했다. 그러면은, 네, 20억을 먹을 수 있는 거죠. 1%만 올라가도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자, 아무래도 이제, 주주 환원 요구, 이런 것들, 뭐 이런 얘기들, LIC 안 해버릴란다. 이렇게 나오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진 상폐 폐지하면은 사실 물려있는 사람들은, 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상장을 이탈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조금 그것도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죠. 네. 자, 주간 증시 전망에는 네,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2670에서 2820 또 가운데다 집어넣었네요. 근데 지난 주말에 우리가 마감된 가격대가 2812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승 쪽의 어떤 기울기보다도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차익 시장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글쎄요. 워낙 이제 시세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고 또 상법 개정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네, 끌고 나갈 수 있을런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네,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기대감은 있는데 정말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월요일날 빵 뛰었다가 차익 매도가 나면서 주가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업종별로 외국인의 어떤 매수 포인트가 조선, 방산, 원전 이쪽도 물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반도체 쪽 강하게 들어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등이었잖아요. 지주사, 그 다음에 증권사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800포인트보다는 2700포인트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2700포인트만 잘 지켜주게 되면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반도체 회복에 수익률도 같이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괜찮네요. 그죠?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외국인들은 반도체, 원전, 방산주를 사고 있다. 하이닉스 가장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티, 원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더 많이 집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하루 순매수 1조 원을 웃도는 공격적인 네, 매수세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틀 동안 2조 원 정도 매수했으니까 대단히 잘한 거죠. 근데 이 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를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다. 얘네 둘만 지금 1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특히 시총 상위 종목 쪽으로 집중하면서 주가 상승 쪽으로 네, 베팅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계속하면은 100만 원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같은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원전 생태계가 계속 커진다. 원전이 계속 커진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전을 계속 늘리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렇다면 원전 같은 부분들은
기가 막힌 네, 상승을 중장기 이어갈 수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는 그 어떤 종목도 부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단기적 조정 이후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굉장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유상증자 매각 불투명해도 주가가 상승하고 공매도 애들이 울고 있다. 주가가 막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가 봐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차바이오텍 그리고 해성옵틱스, 키움증권, HPSP 뭐 등등등등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인데 유상증자, 경영권 매각 관련주의 공매도 세력이 집중 타겟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악재들이 있었어요. 뭐 공매도 비중이 많았다, 뭐 유상증자,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 기준으로 공매도 세력은 평가 손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매도 애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매도를 또 쳐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1년씩이나 나타날 부분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버린다. 올 연말까지 뭐 3,000포인트를 간다, 5,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매도 애들이 쫄릴 것 같은 느낌이죠. 이제 상환을 해야 되는 기간이 옛날처럼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잘라지게 되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네, 회사들이 준비해야 될 돈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네, 시간 질질 끌다가 쇼스퀴즈 한번 발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매수를 계속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날 것 같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공매도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공매도 공격을 했다가 실패하면서 이제 환매, 이거를 이제 쇼스퀴즈라고 하잖아요. 손절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네, 공매도 위협에서 벗어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형태. 왜냐면 공매도는 손절이 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수가 오히려 더 들어오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괜찮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다 때려야지 그렇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막 주가 조작하려고 막 하는 부분들은 좋지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증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 예탁금과 머니마켓 펀드, 자산관리 계좌에 주식시장이 언제든 유입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5조 원에 이르렀다. 와, 375조 원이요? 요 놈이 시장으로 들어온다? 대박이겠는데? 물론 이제 증시로 다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증시로 다 들어오지 않겠지만은, 절반만 들어와도요. 네. 절반만 들어와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종목들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쫙 빨려 들어온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주가 많이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김칫국은 마시면 안 돼요. 어차피 저 자금들은 다 들어온다기보다도 채권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부동산 이런 쪽으로 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하려고 돈은 넣어놨지만 아직은 액션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뭐 2,700이다, 2,800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마 3,000포인트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 자금들이 움직여 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들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형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고요. 주가가 빵! 하고 치고 올라갈 때 수익이 커지는 효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아마 그쯤 되면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증시 예탁 자금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B2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2. 지금 여기는 2,000억 정도, 2,400억 정도 증가했다가 치지만 한 3,000억 정도 네,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2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신용융자 이런 잔고 비율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시동이 많은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무조건 때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반대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네, 물량이 후두둑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밑에서 또 사들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기 위한 내용이니까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것도 있나요? 네, K-뷰티의 경쟁력에 주목하자. 유럽하고 중동에서 돈 싸들고 온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토니모리도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토니모리는 좀 더 있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리콘2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BHI 여기도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큐브엔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큐브엔터는 엔터주고요. 네, BHI는 원전, 그 다음에 실리콘2가 이제 화장품인데, 일단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상승 포인트 계속 나타날 수 있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실리콘2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코스닥에서 워낙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들 계속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제 관세 쪽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2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는 이제 뭐 원전 쪽 BHI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큐브엔터 이런 거 뭐 한한령 해제된다 해가지고 요즘에 엔터도 다 올라가죠. SM, YG 엔터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얘네는 뭐죠? 아이들 그룹 아이들이군요. 네, 아이들이라는 잘 몰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엔터주고 뭐 해서 보면은 내수주 위주에 그동안 조금 이제 좀 천대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소외되었던 종목군들 위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생겨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거 있었고요. 슈퍼 개미의 꿈 지금 집중해라. 네, 정부 정책주에 해라. 여기 지금 보면 부실 정치 테마주 멀리하고 조선 방사는 지금 현재 차익 매물 우려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별로죠. 네, 자동차는 관세 불확실성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불확실성을 이제 이게 관세만 풀리게 되면 자동차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약업종, 이쪽도 지금 보면은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 모습이죠. 또 품목관세 이런 악재가 있다라는 거. 정치 테마주 조심해라. 네, 대선이 끝났으니까 재료가 끝났다. 근데 정책 테마주들은 괜찮아요. 정치 중에서 인맥 테마주들은 이제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은 추진을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부가 정책 추진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인맥 또는 뭐 고향에 뭐 땅이 있다, 공장이 있다,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거죠. 오리엔탈 전공 이런 거는 뭐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선, 방산주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네요. 너무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이 한 바퀴 순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그 자금들이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 대신에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쪽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보수적으로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네요. 하반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증시 상황은 일단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3,000포인트까지 가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겠죠. 네, 요거 하나만 한 2개 더 봐야 되겠네요. 네, 자사주 의무 소각 공약에 개미들 웃고 상장사들은 난감하다. 자, 이거는 그 상법 개정, 매운맛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넘는 상장사는 올해 1분기 기준 239 집계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사주가 많으면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사주 보유 한도를 설정해서 이를 초과하는 주식을 강제 매각하게 하거나 자사주 소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예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사주 비율이 많은 종목들,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이게 주목받는 거죠. 증권사 애들이 많이 뛰는 모습이고요. 지주사는 롯데지주, 대웅, SK, 요즘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죠. 자사주 비율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가 흐름 뭐 이런 것들도 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 인포바인, 메커스, S&T 다이나믹스, 한샘 등등이 이제 주가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사주에 대한 이런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주주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쪽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최대 수혜주는 엔터 콘텐츠 화장품. 엔터 있나요? 콘텐츠 있나요? 화장품 있나요?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무래 코스백스가 유망하다. 콘텐츠리 중앙도 주목해라. 뭐 등등등 얘기 나오네요. SM 주가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지고 아주 계속 뚫고 올라갈 기세예요. 근데 아직까지 주목이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JYP 엔터, 큐브 엔터, YG 엔터, SM, 하이브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조금 약간 한한령이 좀 해제된다든지 화해 무드, 네, 해빙 무드로 좀 들어가게 되면 괜찮아 보이죠? 한한령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주. 그죠? 게임주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모습이 좀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최대 수혜주는 엔터 콘텐츠 화장품주들이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어떤 그 해제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네,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 꼼꼼히 이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실제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서 진행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상승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기대감을 좀 가져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9시 무료 방송 있잖아요. 네, 9시 무방. 월요일 아침은 9시 무방으로 시작한다. 아시잖아요? 네, 9시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아침 안 드셨죠?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네, 아침 9시 무방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